역사의 각을 잡다 히스토리 앵글 희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오늘 희글 또 함께 이끌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부역사재단의 김종근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종근입니다. 네, 박사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 더워지기 전에 막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럴 땐 진짜 여행 가방 하나 싸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럴 때 여행 계획을 딱 세워두면 그 날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즐겁게 또 역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준비하신 히스토리 띵은 무엇일까요? 마침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길을 떠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스토리 띵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오, 우리 한반도 지도. 근데 고지도네요. 이 지도는 김대건 신부가 만든 조선전도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지도를 그리셨다고요? 오늘은 김대건 신부의 숨은 유산인 조선전도를 통해서 19세기 조선과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우리 앵글 키워드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앵글 키워드는 바로 최초입니다. 네, 최초.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사제시잖아요. 근데 우리 신부님이 그린 이 지도가 최초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가 당연히 최초의 지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최초로 로마자로 서울, 독도 등을 전국 각지 명칭을 표기한 지도라는 것이죠. 김대건 신부님이 계셨을 때가 헌종 때인데 그때 지도에 로마자로 지명을 표기했다고요? 진짜 그렇네요. 뭐가 영어로 알파벳으로 써 있네요. 네, 흔히 김대건 신부는 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로 기억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로만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조금 소개하자면 1821년 충청도 면천군, 지금의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조부모와 부모 모두 가톨릭 신자였죠. 그런 이유로 1836년 15세의 나이에 신학생이 되어 마카오의 파리 외방전교회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신학과 철학, 그리고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익히셨어요. 게다가 지도체자, 해양 항해술까지도 습득을 하셨죠. 종교, 언어, 지리, 국제 정치까지 거의 뭐 이과 문과를 다 섭렵하신 분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김대건 신부는 단순히 교리를 전하는 선교사 이상의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조선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시선을 조선으로 향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졌던 겁니다. 당시 조선이면 정말 뭐 은둔의 나라였을 텐데 그런 나라를 또 외교를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네요. 오, 또 새로운 면을 오늘 들여다보겠네요. 네, 네.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셨네요. 1845년 초에 여러 난관을 거쳐서 조선에 입국한 김대건 신부는 불과 몇 달 사이에 한반도 전역의 지리 정보를 담은 조선 전도를 제작하고 마카오에 있던 리브아 신부에게 이 지도와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학술적으로 의미가 크겠네요. 그럼요. 서울을 로마자로 표기한 최초의 지도이고요. 한반도의 해안선, 섬, 하천, 군현 등이 정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해로로 조선에 입국하려면 이런 정보가 필수적이었거든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조선과 세계를 잇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네. 자, 다음 앵글 키워드 볼까요? 다음 앵글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선택일까요? 뭐 조선 전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지도는 가로 64cm, 세로 117cm, 크기의 두루마리 형태로 한반도 전역과 주요 섬들, 하천, 군현이 담겨 있었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말한 대로 서울이 최초로 SEOUL, 서울이라는 로마자로 표기되었고 독도는 우산도라는 전통 명칭에 기반해 OUSAN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그 철자의 시초가 바로 이 지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독도도 표기됐다. 굉장히
여러모로 파격적인 시도가 많이 담긴 유산이군요. 김대건 신부는 단지 조선을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서양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선을 번역해낸 거죠. 이 지도에는 약 400개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고요. 조선의 공간 정보를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분리해 표기한 점도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남아있죠. 이 제작 목적도 단순한 이제 정보의 기록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시 조선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육로로 들어온 것은 거의 불가능한 까닭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로로 입국해야 했지만 해로로 진입하려면 정확한 지리 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대건 신부는 조선 해안의 섬, 포구, 하천 등을 정밀하게 담아 선교사들의 활동 경로와 안전한 진입 루트를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정성이 대단한 게 이제 특히 이제 서해 쪽으로 많이들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서해의 섬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려놨고 표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조선 전도는 종교, 지리, 외교가 만나는 교차점이자 19세기 조선이 가진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김대건 신부는 그 작업을 조선인이자 세계 시민의 눈으로 해낸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왜 이양선들이 출몰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이미 지도 하나로 외교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죠? 김대건 신부는 지금의 서울인 당시 한성부에 있던 서고에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정밀한 지도들을 열람을 했고요. 그가 본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는 현재 영남대 도서관에 있는 팔도전도입니다. 이는 18세기 후반에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이 지도를 필사해서 서양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제작한 조선전도와 참고한 팔도전도 어떤 점이 같고 또 다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으로는 해안선과 하천의 유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의 강릉 삼척 구간이나 서해안의 태안반도, 황해도 일대의 해안선은 거의 흡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울릉도와 우산도, 대마도, 거제도 등 주요 섬의 위치, 형태가 두 지도에서 거의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팔도전도에는 산지와 교통로, 즉 고개나 산맥의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게 담겨 있지만 조선전도에는 이런 요소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 선교사들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 예컨대 도별 경계, 군현의 위치, 해안의 접근성 등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도를 그렸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정보들을 잘 선택해서 재편집했다. 이게 맞는 얘기겠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더욱이 지도상의 지명을 모두 한글 발음을 기준으로 로마자로 표기해서 서양인들이 실제 발음에 가까운 형태로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김대건 신부의 이 조선전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세계를 잇는 정말 지식의 연결고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앵글 키워드 볼까요? 마지막 앵글 키워드는 발견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이 조선전도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아까부터 계속 그게 궁금했는데 이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김대건 신부가 작성한 조선전도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분은 최서구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분은 1978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이 지도가 존재하는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도 2개가 추가로 있다는 것이 2019년에 확인됐습니다. 한편 저는 독도 및 동해 표기 관련 고지도 수집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대건 신부의 지도를 미국 해군 장교 펠란이 모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지도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확인을 하고 2020년에 언론과 학계에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지도가 중요한 건 김대건 신부의 지도가 프랑스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에까지 전해져서 활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김종근 박사님이 발굴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박사님 사진 옆에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지도가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퍼지게 됐을까요? 먼저 김대건 신부가 마카오의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원본 지도는 이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구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이 지도는 처음에는 프랑스 선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이 되었고요. 이후 프랑스 외교 당국, 나아가서 미국으로까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김대건 신부가 1845년에 제작한 조선전도는 마카오에서 프랑스의 라 베요네즈호의 그라비에 함장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해군을 거쳐서 이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까지 이관이 되었죠. 이 지도는 이후 유럽에서 조선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 자료로 간주되었습니다. 아까 사본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이렇게 유통이 된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선교사 메스트르가 김대건 신부의 원본 조선전도를 바탕으로 2매의 사본을 제작을 합니다. 이것을 프랑스 외교관 몽띠니에게 전달을 합니다. 몽띠니는 이를 프랑스 해군과 프랑스 왕립도서관, 즉 지금의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하죠. 그래서 현재 원본 1점과 사본 2점이 모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널리 보급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거에도 굉장히 감탄스러운데요.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848년에 제작된 또 다른 조선 전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도가 2개가 있습니다. 먼저 1868년에 미국 해군 장교 펠란이 까르트 델라 꼬르헤라는 지도를 모사를 합니다. 이 지도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산 그리고 마레 오리엔탈 등의 표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독도와 동해의 존재를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이 지도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조선의 지리, 외교 정보였을 것 같네요. 실제 1855년 프랑스 지리학회가 발간한 학회지에 조선 전도를 모사한 지도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중후반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점에 이 지도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에 있던 이 지도가 어떻게 또 미국까지 건너가게 된 거예요? 미국 또한 이 지도가 필요했죠. 그 이유는 1866년에 발생한 제네럴 셔머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조선의 서해안으로 배를 보내야 했죠.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조선 전도를 입수를 해서 조선의 해안선을 파악하고 항로를 계획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조선의 신부가 만든 이 지도가 이 국가 간 정보 흐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자, 오늘 김대건 신부님과 이 조선 전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 박사님이 직접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의 희글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선 전도는 역사적으로, 지명학적으로 조선의 지명을 조선식 발음으로 로마자로 기재한 최초의 지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학적으로도 한반도 및 부속 도서들을 상세하게 기재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정말 그 다양한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걸 통해서 또 우리 박사님들이 계속 바빠지시는 거고요. 네. 예.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선 전도는 김대건 신부의 종교적인 사명감 그리고 지식인으로서의 열정이 담긴 귀중한 유산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 히스토리 앵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